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전부터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캐시플로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인스타에 이번 달에 몇 개 팔았는지, 지난달 대비 판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초이스를 받았으면 아마존 초이스를 받았다, 랭킹이 몇 위까지 올라갔으면 몇 위까지 올랐다,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자주 공유하는 편이어서 제 주변 지인들은 대부분 제가 한 달에 몇 개의 물건을 파는지, 한 달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 개인 비공개 계정이어가지고 제 인스타를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뭐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내 제품이 랭킹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어머 몇 위까지 올랐다, 내 제품이 아마존 초이스를 받으면 어머 아마존 초이스를 받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이번 달에 얼마를 팔았으면 이번 달에는 몇 천 개 정도 팔았다, 지난달에는 이 정도 팔았는데 이번 달에는 이 정도 팔았으니까 다음 달 더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데, 주변에서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다, 너는 돈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순간 기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겠지만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아마존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DP 단가 5,000원짜리인 제품을 1000개를 발주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1월 1일에 제조업체에 발주를 내리게 되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생산 완료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쇼핑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PL 하시는 분들은 OEM이나 ODM으로 진행하시는데, ODM은 몇 달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OEM의 경우에는 빠르면 1, 2주 안에 물건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충 내가 1월 1일에 오더를 내리고 제조업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박스를 제작해서 포장하고 FNSK를 붙이고 shipping 라벨을 붙이고 내가 원하는 물류업체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2주가 걸린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월 1일에 오더를 내릴 때 5,000원 곱하기 1,000개 해서 500만 원이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제조업체에서 물류업체로 물건을 보내게 되고,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받는다고 받는 당일날 바로 배를 선적하는 게 아니라 배 스케줄을 또 잡아야 돼서, 물류업체에서 내 제품 스케줄을 잡고 배 선적을 해서 출항하기까지 최소 1,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일주일 만에 물건이 선적됐다고 가정을 해도 물건 제조하는데 2주, 선적하는데 1주 해서 3주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1월 21일 날 선적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미국까지 배로 갈 때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까지 걸리는데요. 미국에 도착해서 리시빙 잡는 데까지 빠르게 해서 한 달 반이 걸렸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제품을 제조하고 물건을 싣고 아마존에 입고되기까지 총 2주, 1주, 6주 해서 9주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9주의 시간 동안 내 돈 500만 원은 그대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또 아마존 입고가 딱 되자마자 바로 판매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광고를 잘 하고 리스팅을 잘해서 도착하자마자 물건이 팔렸다고 가정을 해도 정산 주기가 2주기 때문에 사전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정산 받기까지 2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총 11주, 약 3달 만에 정산이 되는 건데요. 정말 운 좋게 내가 한 달 만에 1,000개의 제품을 다 팔았다고 해도 4달 만에 내가 제일 처음 투자했던 5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물건을 판다고 이게 전부 다 수익을 남지 않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인도 하게 되고 광고도 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수수료가 빠지다 보면 사실 첫 오더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존은 재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1,000개가 다 팔리기 전에 또다시 물건을 오더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만 묶이는 게 아니라 500만 원치 물건이 팔리는 도중에 또다시 물건을 구매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방금 가정드린 5,000원짜리 제품도 저렴한 제품을 예를 든 거고, 더 비싼 제품을 더 많은 수량을 보내게 되면 그만큼 더 큰 금액이 묶이게 되고, 보통 한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제품 수대로 더 많은 금액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를 들었던 거는 엄청 빨리 팔렸을 때 얘기고, 만약에 상품 판매 속도가 더디게 되면 그만큼 더 긴 시간 동안 금액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런칭한 제품들이 대체로 잘 팔리는 편이어서 대출을 받아서 제품군을 조금 더 늘릴까 하는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체한다고 천천히 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본업으로 아마존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좀 철렁합니다. 이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른 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전업으로 하실지 부업으로 하실지 아니면 다른 일과 병행을 하실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할 때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비즈니스가 점점 커질수록 캐시플로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 제품 사입하시거나 런칭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